화면의 남자는 데이비드 로제난이라는 1929년도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예요. 이 교수가요, 1972년 대학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며 수업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불현듯이 나 정신병이 있는 척 연기에 정신병원에 입원해볼까? 정신병 환자 체험을 해보자.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계속 같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게 이때가 1970년대였다는 겁니다. 암담한 정신병원에서 힘겹게 보낸 지 9일째. 와, 실제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관이네. 전문적이지 못한 많은 의사에 간호사까지. 이들을 보면서 그는 웃긴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유명한 한 기자가 현지의 한 정신병원 취재를 간 거예요. 거기 원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 묻습니다. 원장님, 어떤 식으로 환자들이 완치됐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 물음에 원장은 씩 웃으면서 완치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우선 큰 욕조에 환자를 넣고 그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숟가락 하나와 대야 하나를 놔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환자분, 지금부터 가능한 빨리 이 욕조에 물을 비워보세요. 이걸로 간단하게 환자의 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이걸로 완치를 확인한다는 걸까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이 기자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듣자마자 정상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그 물을 대야로 퍼서 비우겠네요. 작은 숟가락 말고요. 맞죠? 맞을까요? 원장은요. 아니죠. 정상인, 일반인이라면 그 욕조 밑에 코르크 마개를 뽑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흔히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소문. 갑자기 로제난이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진 겁니다. 의사들이 정말 정신병이 있는 환자와 정상적인 사람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성과 광기가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그 기준은? 그래서 그는 1973년 대담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정상인을 넣어보자. 정신질환자인 척 연기해줄 자원봉사자 8명을 모집합니다. 이 8명은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여성과 남성들이었어요. 심리학자도 있고, 소아과 의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화가나 일반 주부들도 있고, 이들의 공통점은 정신질환 모두 1도 없다는 겁니다. 실험 계획은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 8명 모두 각각 다른 지역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거기서 모두 정확히 같은 이유를 말하면서 아픈 척해요. 가끔씩 제 귓가에 쿵쿵 당당당당 이런 소리가 들려요. 미칠 것 같아요. 그 외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잖아요. 그럼 입원하자마자 이들은 모두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요. 그냥 이상 증세 없이 평범하게 책도 읽고 당구도 치고 치료에도 모두 협조적. 그들은요,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진이 회복했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비밀리에 치료의 전 과정을 기록해요. 이게 이 실험의 계획입니다. 실행해야죠. 8명이 각각 정신병원에 전화, 너무너무 치료하고 싶다. 등록부터 입원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요. 그리고 여기서 팩트, 이 8명은요 각각 다른 정신과 의사들한테 정신질환 병명을 받습니다. 이 8명 중에 7명이 정신분열증 진단받았다고 하고요, 1명이 양극성 장애,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치료해야죠. 입원하자마자 원래 계획에 따라 이 8명은요 바로 저 의사 선생님, 제 귓가에 들리던 환청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안 들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의사들 그들의 말을 믿고 퇴원시켜 줬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무시,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약물과 행동치료를 받도록 강요했을까요? 결론은 총 2100여 개의 알약이 8명의 가짜 환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아무도 먹지 않고 다 물에 쏟아 버렸죠. 이는 실제 많은 정신병 환자들도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왜? 난 정상이니까. 나 정상인데 왜 자꾸 약을 주는 거야? 이걸 먹여서, 나한테 이들이 이걸 먹여서 내가 더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황당한 상황이 이어져요. 이 정상인 8명 계획이 이번 전에는 막 환청이 들린다고 하다가 이번 하면 정상인 원래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의료진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왼손잡이인 사람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은 봐봐, 저거 정신병 때문에 저런다니까. 또 한 예를 들면 여성 한 명이 그냥 지루해서 느릿느릿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뿐이야. 그런데 의료진 자기들이 봤을 땐 이봐, 며칠 사이 불안감이 더 커졌네. 당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한 번은 이 실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실험을 다 기록하는데 공책을 다 쓴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다가 병원 카운터에 이제 메모지가 하나 보이니 그걸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는 이 장면을 의사가 봤네? 의사는 흘깃 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다음날 진료 기록에 또 다른 정신병명이 추가됐을 뿐 동시에 처방되는 약도 갑자기 많아집니다. 며칠 더 지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로제난 교수의 뜻에 따라 의사에게 밝혀요. 나 사실 정신질환 없다. 실험하러 온 거다. 이거 실험하는 거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가 이걸 안 믿어. 오히려 그가 망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실제 정신병을 앓는 종종 몇 환자들은 자신이 격하게 정말 병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걸로 본 거예요. 이때 의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진정제 투여. 그러니까 이 8명 정신병원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미지 미스테리. 8명이 끝내 정신병원에 갇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100% 주작이겠죠. 로제난 교수는 뻘로 있어? 이때 로제난 교수가 나서요. 변호사를 써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이 8명 무사히 퇴원시킵니다. 병원 입원 기간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52일까지. 여기서 대박인 게요. 이들이 퇴원을 할 때까지도 이 의사 여전히 이 8명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정신병 환자라고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뭐 실험이라 우기니 퇴원선을 써드리지만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시 오셔야 돼요. 이들이 모두 나오자마자 로제나는 모든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자와 의료진 하루 평균 접촉 시간은 6분에서 8분. 의료진들은 대체적으로 환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웠다고 해요. 여기서 웃긴 건요. 이 실험을 몰래 진행하다가 실제 정신병 환자들한테 발각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의사 간호사쌤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이상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정신병 환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을 가진 잔입자 혹은 기자거나 뭔가 다른 목적의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환자가 정확히 찝어 알린 거예요. 이때 이 실험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걸렸으니까. 와, 못됐다. 나 쫓겨나거나 이거 법적으로 뭐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웬걸 의사와 간호사들 이 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병 환자가 말하는 뻘소리야. 로제나는 이런 실험 내용을 요약해서 기사로 편집 언론에 공개시킵니다. 이는 엄청난 논란거리가 됐죠. 정신병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다니 이것 자체가 정신병이다. 일부 심리학자와 정신병원 책임자들은요, 분노했어요. 로제난의 실험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고의적인 속임수일 뿐이에요. 이렇게 작은 범위의 테스트는 과학적이고 엄격한 학술 이념을 모두 뛰어넘어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여론이 심화되면서 한 유명 정신병원 원장 귀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와, 열받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정신의학과 의사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실험을 언급한 거예요.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결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린 전문가니까. 아, 그래? 그래서 로제나는 다시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그렇게 전문가면 한번 전면 승부 해보시겠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2달 동안 내가 당신네 병원에 가짜 정신병 환자들을 보낼 거예요. 내가 들여보낸 가짜 환자들을 본인들이 걸러낸다면 인정?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다시 이 실험이 진행된 거예요. 이 유명 정신병원은요, 약 2달 동안 새로 들어온 250여 명의 환자들을 두 눈 뜨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모두 조사, 연구한 끝에 이 병원 측은 2달 동안 들어온 250여 명의 환자들 중에 가짜 정신병 환자는 41명입니다. 이 사람, 맞죠? 100%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 자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로제나 노알, 나는 아무도 당신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와, 모두 진짜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다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장은 열받아 죽을 뻔했죠. 여러분, 이 정신병원 가겠습니까? 정신병 있는 환자한테 멀쩡하게 정상이라고. 당연히 이 병원은 사람이 안 와. 망해가지고 폐업합니다. 이 로제난의 실험은 의사들이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는 정상인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한 점, 평범한 행동을 정신병적 증세로 오인한 점 등으로 인해 환자와 비환자를 일정한 기준으로만 가려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어요. 실제 이 실험 이후에 약 10년 동안 미국 전역의 정신병원들이 수십 곳 문 닫았대요. 정신병 환자 수도 50% 감소. 또한 미국 법원도 타격을 입어요. 왜냐? 저희 막 재판하면 정신질환 검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나,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판단,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나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냥 중요한 참고 자료일 뿐.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2019년과 2023년에 발표가 났는데 이 실험 조작됐다고 나온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기한 이상 행동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실제보다 축소해서 마치 별것도 아닌 걸 의사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원할 때는 막 환청이 들리는데 잠도 못 잘 정도로 크게 들리고 가끔씩 헛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되게 심한 듯 얘기해놓고 실험 다 끝나고 종합 언론에 알리고 논문을 발표할 때는 그냥 의사가 딩딩딩 쿵쿵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정신병이 있다 했다, 이런 식으로만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실험 가짜라고 발표했다곤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환각, 우울증, 인지력 저하, 편집증 등의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정신병원 갔더니 조현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자가 면역, 뇌염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온 거였다고. 저는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사분들을 안 좋게 생각할 마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실험 1970년대에 한 거라고 이걸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2025년이죠. 여러 가지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은 1970년대 이때와 다르다는 거. 의사분들 믿을만 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신병원에 갇힌다면 우리가 정상인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